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좀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 팀장님과 지난 4월부터 네. 4월, 5월, 6월 매달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이제 7월 네. 오늘은 이제 좀 그 사이에 장이 좀 좋았어요. 네, 좋았다가 했죠. 네. 전 팀장님 오실 때 드디어 한 3천 그러니까 말이에요. 400 가는 건가 네. 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흐름에 있어서 큰 추세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 요인들이 많아졌다.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오른 데 따른 걱정거리들을 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매번 올 때마다 좋은 뷰를,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번 3,300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서 맞아. 조금 힘든 시간,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시장 상승 전망 주셨는데 네. 어째 3,300을 못 넘어서고 또 제자리잖아요. 맞습니다. 제자리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제가 약간 미스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한테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연동돼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 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독특한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월달 공매도가 제기됐던 시점이죠. 공매도가 제기됐던 시점을 보면은 달러도 약세, 그리고 위안화, 중국 통화도 강세였는데 원달러 환율 혼자만 튀어올랐습니다. 이때도 3,300 트라이 하다가 또 쭉 밀려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도 달러 인덱스도, 그리고 위안화 환율도 플랫한 모습들, 올해 연중 고점에서는 좀 못 미친 수준에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1,150원대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은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 좀 차별적으로 그냥 달러 흐름과 좀 다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가 3,300을 트라이 할 때마다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반복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가 문제냐? 수급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펀더멘탈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요 회색으로 된 차트가 뭐냐면은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보다 얼마나 더 약세로 갔는가.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굉장히 약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때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듯 할 때마다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할 때마다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최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기관은 왜 이렇게 파냐? 보시면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또다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거든요. 요런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되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원달러 환율이 차별적인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향후 환율은 좀 어떻게? 지금 악순환 이거 깨트릴 수 있는 걸로 흐르나요? 저는 충분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1,150원, 1,155원대에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맥점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 1,155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1,200원 선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재반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봤을 때는 원달러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원화가 더 약세로 가기보다는 좀 강세 반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또 델타 바이러스 맞습니다. 확산 우려가 이제 방송국에서도 뭐 퍼지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네. 달러 강세, 금리 네. 급락이 전개 중인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원달러율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오늘이 7월 20일이긴 한데 네. 어제 그러니까 7월 19일 미국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유를 들었던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불안해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유튜브, 텔레그램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코멘트를 썼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맞다. 네. 여기 보시면은 확진자 수도 지금 한때 3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지금 40만 명, 50만 명대로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팩트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유럽도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건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뉴스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안 우려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지금 저점권에서 바닥에 아직까지 멈춰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지 않네요. 네. 요게 좀 특징적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하루에 5만 명 나오고 있어요. 한때는 2,000명까지 확진자 수를 떨어뜨렸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 하루에 5만 명까지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특징적인 것은 사망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사망자가 적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확산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대, 10대, 그쵸. 20대, 30대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고령자들은 확산이 별로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사망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걸렸을 때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은 거는 좀 나이가 많으신 네, 분들이 맞습니다. 위주이긴 네. 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백신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 델타 바이러스에서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때 한번 보시면은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뭐 사망자 수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흐름들을 봤을 때 코로나19 확산됨으로 인해서 경기가 충격을 받으려면 봉쇄 조치가 강화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만 조금 올라온 거고 다른 나라들 뭐 유럽 주요국들이라든지 미국은 확 떨어뜨려 버렸고요. 그리고 영국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은 19일 날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전면 해제. 네. 여기서도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전과의 국면이 달라졌다. 중증 환자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자도 적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가지고 우리 경제 흐름들을 좌지우지할 시점은 아니다. 같이 그러니까 치료제도 나올 거고 이제 백신 접종도 많아졌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코로나19를 좀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같이 공존하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자율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예 봉쇄 조치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만한 근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이게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라 그래서 활동성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고점권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수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UK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GDP 성장률 전망은 4월, 3월을 저점으로 쫙 올라와서 미국 GDP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걱정들, 불안감들이 큰 것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좀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향후 글로벌 주요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불안감 그 이상의 팩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봉쇄 조치 이렇게 좀 많이 풀었다는 거는 네. 어쨌든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푼 거잖아요. 네. 그 뜻은 이건 좀 어느 정도는 함께 가는 거다라고 약간 네. 생각하는 것도 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네. 특히 영국은 성인 중에 80% 이상이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50% 이상이고 어느 정도 접종률이 있고 고령자들에 대한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적다는 점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때문에 봉쇄 조치를 강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확진자 수 늘어남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면은 케어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고 방역을 강화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나가면서 경제 방향성에 경기 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는 우리 삶에 약간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그쵸. 2021년에는 약간 위협보다는 좀 낮아진 약간 불편함을 주는 불편하고 그리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올해 1,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긴 했는데 제가 몇몇 군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네. 작년 3월, 4월 달에 경기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은 생산시설, 상업시설, 소비시설 모든 시설을 셧다운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상황이고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아웃라인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을 멈추고선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문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열면서 시간 제한을 두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 2021년 전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은 코로나19 언제 끝나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안 끝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에 가지고 전망을 하게 되면 이게 전망이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나 산업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백신이 있고 그리고 조만간 멀지 않은 시점에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 영향력 자체는 떨어지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방향성들을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에 따른 등락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흐름이나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들이 망가져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팀장님 말씀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투자 심리 위축은 주지만 네. 경기 흐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네. 자, 그럼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열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지금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어쨌든 내수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이로 인해서 뭐 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저도 솔직히 다음 주가 휴가인데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가기가 힘들죠. 네, 특히 제주도를 가기로 했었는데 와이프가 비행기 타고 렌트해서 거기 콘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왜 꼭 제주도를 차라리 집에 있자. 제주도를 갈까? 바닷가 구경 가고 싶으면 근처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빠질까? 지금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내수나 소비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확 밀려버렸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다면 상당 부분 내수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시장은 그리고 외환시장은 상당 부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더 나빠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지금 상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한 생각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전체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확진자 수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백신 이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접종자 수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내수 충격이 너무 크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뭐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것들을 본다면 내수 충격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 성장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안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본다면 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큰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필수소비재 요 5개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9.2%,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6.7%입니다.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실적 전망치가 올라온 것들을 본다면 이보다 더 많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쪽이 충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경기 실적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나 주가 흐름들에 크게 부러뜨리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이 되고 이제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또 한 번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수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이제 뭐 지원책들이 지금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전과는 조금 더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거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시장 자체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4단계를 하면서 조금 줄긴 했지만 얼마 전에 1000명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500명까지 갔었죠. 네. 이게 진짜 만약에 뭐 나중에 10,000명을 가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죠. 이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10,000명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 상상하기도 싫지만. 네, 상상하기도 싫지만 10,000명으로 간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한 달, 2달, 3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4단계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분기 내수가 거의 제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충격이 더 클 것이고 $1 환율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55원을 넘어서 1,200원 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이 뭐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레벨 다운되는 이쪽에서뿐만 아니라 뭐 수출주 중에서도 아마 10,000명 가면은 공장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확진자 수가 나온다면 생산 라인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만 하고 방역을 하면서 컨트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000명이 넘어간다는 의미는 그때부터는 좀 컨트롤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뭐 5,000명 이상을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제 전망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나 이런 크기나 진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내수 시장 어쨌든 델타 베이너스든 이런 걸로 거리두기든 안 좋아지는 건 있지만 사실 한국 주식은 맞습니다. 수출 중심이라서 큰 뭐 피해가 없다라고 맞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그리고 봉쇄 조치 완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긴 한데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수출주 그리고 대외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워낙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수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고 원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주거나 충격 파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는 왜 한국 경제는 말 안 해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너무나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해외
트렌드를 통해서 한국 대표주들, 대형주들을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를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한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 달리 봐야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